시민 여러분, 생활하시는 것이 매우 바쁘고 또 복잡하고 그렇지만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시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읽음으로써 성취가 되고요. 학습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즐겁고 또 그 즐거움으로 근심 걱정을 잊을 정도가 되고 또 그 즐거움으로 나이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즐겁게 사신다고 하면 건강한 일생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좀 감동을 느낀 부분을 꼭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논어란 가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논어의 내용이 저희들 삶 속에, 의식 속에 많이 녹아 있는 겁니다. 스며들어 있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이제 인용을 해드리면요. 무엇인가 호시민에게서 알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밥 먹는 것도 잊어먹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한 노력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도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꼭 생겨야 될 구절인데 그 즐거움 때문에 나이 먹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되면 행복이란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성공이란 것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소지 인문도시 장기원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호식입니다. 사람책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문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문은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간이 그리는 눈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그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을 인간의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인간만이 갖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풍습에 관한 것이라든지 제도에 관한 것, 또한 학문에 관한 것, 예술에 관한 것, 법률에 관한 것, 심지어 이제 다 인문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문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말하고 책을 읽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영역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인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문학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열풍이 불고 있고요. 학교나 여러 지역 단체에서 인문학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좁게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해서 문사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인문학은 인문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만큼 인문이 또 모든 삶을 포괄하고 있는 이만큼 인문학의 영역은 문사철보다는 더 넓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을 가장 이제 넓은 범위의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학문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영역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인문도시를 추구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도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에서 품격 있는 인문도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인문도시라는 그 주제를 처음에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인문도시를 하느냐, 인문도시가 밥을 주느냐, 뭐 제사를 주느냐,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인문도시를 추진하게 되면 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 기업가들을 보더라도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독서 광이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인간이 필요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의 그 이건 회장이 아버지 때보다 300배 이상의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0년 동안 독서에 몰입해 있었어요. 그 독서의 결과가 앞날을 통찰하고 예측해서 삼성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호주시에서 이제 본격적인 인문도시를 내세우고서 그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인문도시에 있어서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다들 공감을 하셔서 그나마 박물관에 건립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술관이 없는 것 자체가 인문도시에 맞지 않다라고 또 판단을 해서 포천시 김광호 미술관을 이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인문도시 선언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하고요. 포천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역사적으로 인문자원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 인문자원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문의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포천의 문화관이 없다는 것은 인문도시의 격에 안 맞기 때문에 포천을 대표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인이 동료 이해종 선생의 기리는 동명문학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천시에서 인문도시를 선언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요. 이제 대중화 단계, 생활화 단계를 이제 거쳐 가야 되는데 기반 조성과 대중화 단계, 생활화 단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에는 놀라운 인문 자원이 역사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훌륭한 인문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포천은 이제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근데 인문도시를 통해서 포천에 미술관이 이제 개관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인문도시의 핵심은요, 책을 읽는 거예요. 또 책을 읽은 결과를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독서와 글쓰기가 결국 이제 시민분들이 각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문의 숲을 조성해 줘서 시민분들이 그 숲에서 숨 쉬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제 각종 강좌를 열고 또 각종 이제 포럼을 열고 때로는 이제 축제도 여는 것이 이제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도시가 성공하려면 책을 반드시 가까이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학습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을 이제 읽게 되면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이 차면 이제 넘치듯이 그 넘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글쓰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글 쓰는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